남편의 문자 한 통, 그리고 내 평생이 무너졌다. 62, 평범한 주부 박진숙이 감춰온 가족의 비밀. 겉으론 다정했던 남편, 웃음 많던 자녀들. 하지만 12년간 이어진 불륜, 남몰래 태어난 아이,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 그리고 시작된 엄마와 자식들의 복수. 가족이란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진실이 밝혀질수록 무너지는 건 남편이 아닌 우리였다는 걸 알게 됐죠. 가족, 상처, 배신, 그리고 생존. 당신이 믿는 가족은 진짜인가요? 순간에 무너진 30년의 가정.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꼭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진숙, 올해로 62입니다. 평범하디 평범한 주부였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이제는 풀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 중 셋째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이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아버지는 엄하셨고 어머니는 늘 바쁘셨죠. 그런 집에서 자라다 보니 애정을 갈구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20살 무렵 도시로 올라와 재봉틀을 배우게 됐고 그곳에서 제 남편 정영태를 만났습니다. 영태는 당시 인쇄소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어요. 인상이 참 부드럽고 말도 조곤조곤한 사람이었죠. 다정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게 됐어요. 결혼 후엔 경기도 구리 쪽에 작은 집을 얻어 살았어요. 그 집에서 세 자녀를 낳고 키웠죠. 첫째 아들 정민호, 둘째 딸 정수진, 그리고 막내 정하늘이요. 우리 가정은 겉보기만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누구나 보기에도 참 단란했죠. 아침이면 남편은 꼭 저한테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며 오늘 하루도 힘내자. 하며 웃어줬고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장난을 치며 밥을 먹었어요. 엄마, 민호가 내 달걀 먹었어. 그거 내가 먼저 본 거잖아. 그럼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너희 둘이 그러면 아빠가 다 먹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동시에 안 돼. 하고 소리치며 다시 웃음이 터지곤 했어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근처 공원에 나가 소풍도 갔어요. 돗자리 펴고 제가 싸간 김밥과 과일을 나눠 먹으며 남편은 아이들과 배드민턴을 쳤죠. 하늘이가 자전거를 타다 자빠져서 무릎을 까졌는데 남편이 없고 다독이며 우리 하늘이 용감해서 다행이네. 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밤이면 남편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우리 민호는 아빠보다 훨씬 멋진 남자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수진이, 하늘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들. 라고 말하며 안아줬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저도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 웃음이 진짜였다고, 적어도 그 순간들만큼은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였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저는 늘 가정을 먼저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면서 오직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중했죠.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도시락 싸서 회사까지 들고 가곤 했어요. 아이들 학교 상담도 빠짐없이 다녔고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며 저는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끈끈하다고, 내 헌신이 우리를 지켜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날이 있었어요. 제가 53 되던 해,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두고 가지 않는 사람인데 그날은 급했는지 깜빡했나 봐요. 벨이 울렸고 화면에 김나경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뭔가 이상했어요. 호기심 반, 불안 반으로 화면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설쳤어요. 보고 싶어요, 오빠.
그 문장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엎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길 바랐어요. 근데 제 눈이 본 건 현실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처음엔 부정했어요. 이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문자 내용을 확인할 수,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어제 당신이 안아줄 때 세상이 다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당신이 이름 지어준 거 알죠? 지우라는 이름, 오빠가 불러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씩 쌓여 있었고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과 김나경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모습. 놀이공원에서 셋이 찍은 셀카. 아이가 아빠 무릎에 앉아있는 장면까지 12년간 지속된 관계였고 김나경은 남편 회사의 편집장이었어요.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었고 사람 참 반듯하고 조신하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제 남편이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거였어요. 두 사람만의 세계, 그 속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된 타인이었던 거죠. 그 후로 3년을 더 버텼어요.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제 자신을 다잡으며 버텼어요. 아이들 눈을 보면서 이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가정이 깨지면 이 아이들의 인생도 갈기갈기 찢어질까봐 입도 뻥긋 못했죠.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밥 차리고 웃으며 안부를 묻고 그렇게 산다는 게 지옥이더라고요. 밤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발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사람이 샤워하고 나와서 말없이 TV를 볼 때마다 그 손에 닿은 여자의 냄새를 상상하며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이불에 누워도 저는 그 사람 등만 바라보다 눈물 삼켰고요. 그러면서도 저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했어요. 남편의 셔츠 주머니를 뒤지고 차 안을 청소한다고 핑계 대며 조수석 밑까지 훑었어요. 회사 근처에 몰래 간 적도 있었고요. 결국엔 그 사람과 김나경이 나란히 나오는 걸 차 안에서 목격했어요. 멀리서 봐도 알겠더군요. 두 사람의 눈빛과 거리감에서.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몇 번을 다시 찍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하는데도 저는 마음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는지 밥을 먹다 말고 물었어요. 요즘 당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나이 드니까 그런가 봐. 그 사람이 잠시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아프면 나도 힘들어. 그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어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제가 뭔가 눈치챈 게 아닌가 불안한 듯한 눈빛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를 속인 만큼 나도 당신을 지켜볼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 하나를 발견했어요. 외장 하드를 몰래 연결해 백업하다 우연히 본 거였는데 김나경과 아이 그리고 남편이 함께 놀러 간 듯한 사진이었어요. 셋이서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죠.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어요. 아, 그 사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제 남편이 저렇게 웃는 얼굴을 저 아이에게는 지어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증거는 쌓여갔고 저는 그 무게에 눌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터뜨리는 순간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 비밀은 정민호에게 먼저 닿았어요. 회사에서 일하던 민호는 서류 하나를 발견했대요. 보험 서류였는데 피보험자 이름에 정지우라는 아이가 있더랍니다. 아버지 이름이 수익자였고 김나경이 보호자로 기재돼 있었대요. 민호는 처음엔 그냥 직원의 자녀려니 했대요. 별일 아니라고 넘기려고 했고 솔직히 자기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타일렀다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대요.
예전에 한 번 회식 끝나고 늦은 밤 아버지가 차에 누군가를 태우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었대요. 그때 창밖에서 본 여자의 실루엣이 이상하게 낯익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민호는 그걸 억지로 지웠어요. 설마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무실 근처에서 김나경이 아이와 함께 있는 걸 마주쳤대요. 퇴근 시간 무렵이었고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대요. 그냥 평범한 장면인데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대요. 마치 가족 같았다고. 아이 얼굴을 얼핏 봤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대요. 너무 익숙한 이목구비였다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며 자기 어릴 적 사진을 꺼내봤다더군요. 그 아이 정지후라는 아이가 어릴 적 자기 얼굴과 닮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호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아이 나랑 닮았어요. 진짜로. 이상할 정도로요. 혹시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을 열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저 민호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민호는 제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전에 눈치채신 거 있어요? 그냥 예전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아버지가 가끔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걸 말하고 싶은 마음과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엉켜 있었죠. 엄마는 항상 아버지 옹호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넘기기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날 대화 후로 민호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어요. 퇴근해도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늦은 밤 저에게 출생신고 서류를 보여줬어요. 엄마, 저 떼봤어요. 그 아이 출생신고 아버지 이름 친부란에 적혀 있어요. 김나경, 모, 정영택, 부.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저 대신 행동해준 아들이 고마웠어요. 민호야.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사실 알고 있었어. 3년 전쯤부터. 근데 말 못했어. 너희들 상처받을까봐, 가족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민호는 잠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삼켰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여줘서 엄마는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우리 아들. 민호가 그날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진실은 꼭 밝혀야 하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요. 무조건 증거가 필요해요. 그 말대로 민호는 혼자 움직였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어려운 점도 많았죠. 그래서 동생 하늘이에게 조심스레 도움을 청했어요. 하늘이는 대학생 시절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나경과도 종종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정지후라는 아이의 존재도 알게 됐죠. 김나경이 종종 아이를 데리고 회사 근처에 왔고 아버지와 셋이 있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대요. 처음엔 하늘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단지 뭐지? 그냥 김 편집장 아들이겠지? 하고 넘겼죠. 하지만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걸 들었을 때 마음속에 처음으로 의문이 생겼다 했어요. 그 이후로 하늘이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대요. 하지만 엄마에게 말할 용기도 오빠에게 털어놓을 확신도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민호가 말을 꺼냈을 때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했어요. 자기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 그런 하늘이었기에 민호의 부탁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아, 혹시 지우가 쓰던 물건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 남아있는 거 구할 수 있을까? 하늘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왜 필요해?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사실 유전자 검사하려고 해. 아버지랑 그 아이 뭔가 이상해서. 하늘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민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가 나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 그냥 기분 탓인 줄 알았어.
근데 계속 생각나. 닮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해. 우리랑 진짜 가족처럼 보이긴 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대하는 눈빛이 이상하게 연기 같달까? 어색한 책임감 같은 느낌. 민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보험 서류 봤을 때도 그랬어. 아버지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게 조용히 뭔가를 챙기는 사람이 아니거든. 오히려 무심하고 무뚝뚝한 편이잖아. 근데 그 아이만큼은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 김편집이랑 대화할 때도 그랬고. 민호는 하늘이 쪽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의심돼.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했어. 진짜 친아들이라면 그렇게 불편하게 대하진 않았을 거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야? 아버지가 그 아이 아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확신은 없는데 그냥 내 느낌이 그래.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늘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나도 도와줄게. 나도 아버지한테 실망한 지 오래야. 하늘이의 도움 덕분에 민호는 필요한 샘플들을 무사히 모을 수 있었고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호는 매일 잠을 설쳤다고 했어요. 진실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게 아니길 바랐던 거죠. 결국 며칠 뒤 결과를 받아든 민호는 울고 싶었대요. 아니 분노였대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친아들이라고. 그래야 내가 화를 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니더라고요. 정지훈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일치율 0%. 그제야 저도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은 속은 거였고 김나경은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민호는 말했어요. 엄마, 이건 사기예요. 그냥 불륜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여자한테 인생을 뜯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피해자예요. 그 뒤로 민호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김 편집장, 아니, 김나경 고소합시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호야,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니? 지우는 아무 죄도 없는 아이야. 그 아이가 뭘 알겠니? 그런 일에 휘말리면 상처만 남을 거야. 민호는 눈빛을 바짝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그 아이가 불쌍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해요? 아버지한테 인생을 뺏기고 이 여자한테 농락당하고 그 결과까지 우리가 안고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민호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지금껏 충분히 힘드셨고요. 지금 이대로 덮으면 우리가 뭘 지켰다는 건지도 모른 채 평생 억울하게 살아야 해요.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고 참았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엄마를 지켜야 할 차례예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식탁에 둘이 마주한 건 오랜만이었죠.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밥을 뜨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뭔데 그래? 갑자기? 김나경, 그리고 그 아이 정지후.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걸 느꼈어요.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언제부터였어?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그는 말없이 손으로 이마를 짚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죠. 미안해. 처음엔 나도 그냥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냥 마음이 약해졌었어. 나도 왜 그랬는지. 저는 그 순간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12년을 숨긴 게 그냥 실수였다고 말할 수 있어? 그 아이가 당신 친자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책임지겠다고 재산까지 남기고 이게 당신이 말하는 실수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이 더 괘씸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제 다 끝났어. 난 더 이상 당신한테 기대고 살 수 없어. 당신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는 아버지란 이름 쓰지 마. 당신이 버린 건 가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날 이후로 우린 더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진짜 이 악몽을 끝낼 준비를 시작했죠. 며칠이 지났고 민호와 저는 김나경과 정면으로 마주 앉았죠. 처음엔 오히려 그녀가 담담하게 웃더군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지후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영태 씨는 끝까지 지후를 사랑했어요. 김나경은 그렇게 말하며 눈을 떴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그녀의 말은 겉으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진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민호가 차분히 물었어요. 당신 왜 그런 거죠?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어요? 김나경은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계획이라면 계획이었죠.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나도 그냥 처음엔 사랑이었어요. 외로움에 휘청였고 그 사람도 그랬겠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돌아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동자는 붉어졌어요. 영태 씨가 나한테 말했어요. 지우를 위해 뭐든 하겠다고. 자기 아이니까 책임지겠다고. 그 말에 기대고 싶었어요. 그게 거짓일지라도 그 말 하나에 세상 끝까지 가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흐르고 결국 법정에서는 모든 게 드러났어요. 김나경은 유산 상속 사기와 혼인빙자 혐의로 고소됐고 그녀도 인정했습니다. 사랑이었지만 끝엔 욕심이 됐어요. 미안해요. 지후는 보호기관으로 인계됐어요. 아직 어린 그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겠죠. 아이가 떠나는 날 정영태는 멍한 얼굴로 먼 곳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처음엔 지켜만 보던 그가 아이가 차에 오르기 직전 천천히 다가가 문 옆에 쭈그려 앉았어요. 지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아빠, 나 언제 집에 가?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가 그렇게 울던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늦었지만 그제야 무너졌던 책임감이 스스로를 덮친 거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아이를 보는 마지막 순간 저도 조용히 눈을 맞췄어요. 말은 못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서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었지만 가장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렸어요. 정영태가 김나경과 공동 명의로 설정해 두었던 부동산 증여 계약도 결국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고 법은 진실의 손을 들어줬어요. 김나경이 지우를 친자라고 속여 정영태의 재산을 이전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계약은 유지될 수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어딘가엔 여전히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얹힌 것처럼 남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이긴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무너진 결과였으니까요. 이 이후로 우리 가족은 많이 힘들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흘렀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아버지라는 사람을 인간으로도 못 본다며 호적을 파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하루는 울면서 제게 소리쳤어요. 엄마, 난 그 사람을 피 한 방울도 나눈 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래요. 차라리 그렇게 믿는 게 살기 쉬울 것 같아. 그 인간 얼굴만 떠올라도 소름이 끼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한텐 그런 척하면서 다른 여자랑 아이까지 그걸 다 숨기고 살았다는 게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나 진짜 진심으로 아버지라는 말 다시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아.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할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받은 충격을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거든요. 하늘이는 더 조용했어요. 말도 거의 없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눈빛이 죽은 사람 같았어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밤이 되면 혼자 울고 있는 걸 몇 번이나 봤어요. 어느 날 밤 용기 내어 방에 들어가 하늘이 옆에 앉았어요.
하늘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한테 이 모든 걸 숨기고 산 게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그랬더니 하늘이가 작게 말하더군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아무도 이런 일 겪을 줄 몰랐잖아. 그냥 믿고 있던 게 다 무너졌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워.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제가 얼마나 모른 척하며 살았는지 이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우리 가족은 마치 지진 후 무너진 집터 위에 서로를 붙잡고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세우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했고 그걸 견디는 건 또 다른 고통이었죠. 그런데 민호는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마음속 어딘가에 있던 아버지를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한 듯 했어요. 어느 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 아버지 얘긴 하지 말자. 내겐 그 사람 이제 가족 아니야. 이름조차 듣기 싫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고 하늘이도 조용히 그 옆에 앉았어요. 민호는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끼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말자. 나 아버지 없이도 이 집 지킬 거야. 엄마, 동생들 내가 지킬게. 그 말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늘 지켜줘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는 제가 기대도 될 만큼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말없이 민호 손을 꼭 잡았고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함께 무너졌다 해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이상 박진숙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이 사연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한 줄기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